우크라이나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영하 28도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모든 차량이 얼어붙어 멈춰섰습니다. 독일제, 체코제 버스는 물론 구급차까지 완전히 무력화됐죠. 그런데 바로 그때 임신한 여성의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40분 거리 병원에 가지 못하면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절망적인 순간, 창고 구석에 방치된 낡은 한국 중고버스가 마지막 희망이 됐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버스가 기적처럼 시동이 걸린 거죠. 하지만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펑크 난 타이어, 깜빡이는 경고등,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눈보라까지. 과연 이 고물 버스가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한국 기술력이 만들어낸 감동의 드라마, 지금 시작됩니다. 시작 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레나입니다. 38살이고 우크라이나 울란 마을에서 교통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꽤 복잡합니다. 마을 전체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죠. 어떤 버스를 들여올지, 어떤 노선을 운영할지, 예산은 어떻게 배분할지, 모든 결정이 제 손을 거쳐갑니다. 저에게는 안나라는 여동생이 있어요. 34살이고 지금 임신 8개월 차입니다. 첫 아이라 온 가족이 기대하고 있죠. 안나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로 저희 둘이서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 확실히 믿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유럽 차량의 우수성이죠. 독일 메르세데스, 체코 스코다, 볼보, 이런 브랜드들 말입니다. 우리 마을 시내버스도 모두 독일제나 체코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올레나, 이번에 한국에서 중고버스 기증 제안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부하 직원이 서류를 들고 왔을 때 저는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중고 한국차요? 웃기지 마세요. 한국은 전자제품만 잘하잖아요. 삼성, LG, 그런 건 인정하지만 자동차는 아니죠.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정도. 하지만 자동차만큼은 확신했어요. 유럽이 최고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공짜인데 공짜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시장님도 싫어하실 텐데. 결국 저는 그 한국 중고버스를 받기는 했지만 창고 구석에 처박아뒀습니다. 등록은 해놨지만 실제로는 쓸 생각이 전혀 없었죠. 가끔 창고를 지날 때마다 그 파란색 버스가 눈에 띄었는데 볼 때마다 좀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런 걸 왜 보냈을까?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데.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버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말이죠. 제 소중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거라는 사실을요. 안나가 자주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애기가 태어나면 뭐 태워서 처음 외출시켜줄 거예요? 당연히 우리 독일 버스지. 안전하고 좋잖아.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 오가던 때였습니다. 모든 게 바뀌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그날 아침 라디오에서 나온 날씨 예보를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영하 28도의 강추위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눈폭풍 경보가 발령되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급히 안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은 시내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외곽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었거든요. 안나야, 빨리 들어와. 날씨가 심상치 않아. 언니, 근데 배가 좀 아픈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이 하룻밤 입원하라고 하시는데 전화기 너머로 안나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쿵 떨어지더군요. 뭐라고? 지금 진통이 시작된 거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냥 조금 불안해서. 하지만 저는 안나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습니다. 8년간 같이 살면서 쌓인 직감이었죠. 1시간 후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던 눈이 점점 세차게 휘몰아치더니 오후가 되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올레나, 큰일 났어. 구급차가 시동이 안 걸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디젤 연료 필터가 얼어붙어서 엔진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바로 차고지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시내버스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도착해서 본 광경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독일제 버스 세대 모두 에어브레이크 시스템이 결빙되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전기버스는 회로에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먹통이었고요. 이럴 수가. 정비사 유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유럽 차들이 이런 추위에는 약해요. 설계할 때 이 정도 한파는 고려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 순간 안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진짜 아파. 의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해 안나의 울먹이는 소리가 제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안나야, 진정해. 언니가 지금 가고 있어. 하지만 어떻게 가겠습니까? 모든 차가 멈춰 선 상황에서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얀 벽처럼 세상을 가리고 있었어요. 도로는 이미 무릎까지 쌓인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가로등조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없다면 우리 애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나의 절규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을 때 저는 무릎이 꺾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이런 무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교통국에서 일하면서 항상 뭔가 해결책이 있다고 믿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량 등록 목록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독일 버스 세대 고장, 전기버스 고장, 구급차 고장. 그런데 맨 아래쪽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기증 차량 일대 창고 보관 중. 아, 맞다. 그 버스 말이군요. 제가 창고 구석에 처박아둔 그 파란 버스요. 유리 아저씨, 창고에 있는 한국 버스. 그거 지금 어떤 상태예요? 유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그거요? 글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그냥 먼지만 쌓여 있을걸요? 저는 벌떡 일어나 창고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고 문을 열자 캄캄한 어둠 속에서 파란색 버스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앞유리에는 거미줄까지 쳐져 있었어요. 이게 정말 돌아갈까? 엔진은 구식이었습니다. 타이어도 낡아 보였고 창문은 손으로 살짝 흔들어 보니 덜컥거렸어요. 솔직히 믿음이 안 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안나를 구하려면 이 버스밖에 없었습니다. 유리 아저씨, 이거 시동이라도 걸어볼 수 있을까요? 유리가 머리를 긁적이며 다가왔습니다. 글쎄요. 몇 년째 안 썼는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얘는 묘하게 끈질긴 면이 있거든요. 끈질기다고요? 예. 한국 NGO에서 기술 연수받을 때 들었는데 한국 차들은 험한 환경에서도 잘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겉보기엔 별로지만 유리가 운전석에 올라가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역시 안 되나. 그런데 잠깐의 정적 후에 두르르릉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 시동이 걸린 건가요? 유리도 놀란 표정으로 계기판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진짜 살아있네요. 배터리도 괜찮고 오일 압력도 정상이고. 저는 무의식 중에 버스 옆면에 손을 댔습니다. 엔진의 진동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따뜻하고 힘있는 진동이었습니다. 진짜 살아있네. 그 순간 안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울음소리가 더 심했어요. 언니, 의사 선생님이 정말 위험하다고 해. 지금 안 오면.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안나야, 언니가 지금 간다. 조금만 버텨. 어떻게 와? 차가 없는데. 있어. 차가 하나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그 파란 버스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창고에 방치해뒀던 것에 대해서 말이죠. 미안해. 이제야 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됐네. 버스는 여전히 조용히 엔진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한국 버스의 운전석에 앉아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유리 아저씨, 정말 괜찮을까요? 이 차로 40분 거리를. 올레나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안나 씨를 구하려면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리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출발하려니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라디에이터에서 뭔가 새는 소리가 들렸고 와이퍼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앞유리에 눈이 계속 쌓였습니다. 난방도 약해서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이러다가 중간에 멈추면 어떡하지? 하지만 엔진만큼은 꾸준했습니다. 힘 있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기어를 넣고 천천히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바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눈보라가 헤드라이트 불빛조차 삼켜버릴 정도였습니다. 도로는 눈에 파묻혀 있었고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앞이 10m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멈추지 마. 저는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안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픔으로 일그러진 동생의 모습이요. 버스는 눈길 위를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가끔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타이어가 다시 그립을 찾아냈어요. 엔진 소리만이 적막한 설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계기판의 온도계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과열되는 건 아니겠지?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이런 추위에 과열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들도 무거워졌고요. 아니야, 아니야. 저는 길가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밖으로 나가서 확인해보니 앞 타이어 한쪽이 반쯤 꺼져 있었습니다. 펑크는 아니었지만 공기압이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이런, 어떡하지? 사방은 온통 하얀 눈뿐이었습니다. 집 한 채도 보이지 않았고 다른 차량도 전혀 없었어요. 완전히 고립된 거였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때리는 눈발이 아팠어요.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버스 안으로 다시 들어가 안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나야, 언니가 지금, 언니, 어디야? 의사 선생님이 정말 급하다고. 안나의 목소리가 더 약해져 있었어요.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언니가 꼭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험한 날씨에, 이 낡은 차로, 과연 안나에게 갈 수 있을까요? 그때 무심코 손이 대시보드 위에 놓인 작은 스티커에 닿았습니다.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읽을 수는 없었지만, 왠지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이걸로 동생을 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나는 제가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저 역시 안나에게는 유일한 가족이었고요. 저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펑크난 타이어로라도 천천히 가야 했어요.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는 다시 눈길 위를 나아갔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말이에요. 30분을 더 달렸을 때였습니다. 계기판에서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이었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 쥔 핸들이 미끄러워졌어요. 온 몸에서 식은땀이 났거든요. 영하 28도의 추위에서는 대부분의 엔진 오일이 굳어버립니다. 점성이 높아져서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거든요. 독일 버스들이 멈춘 이유도 바로 그거였어요. 이제 끝인가. 저는 차를 천천히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한번 꺼지면 다시 걸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경고등이 켜졌는데 엔진 소리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몇 분을 기다려도 엔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지?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기어를 넣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아봤어요. 버스가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유리 아저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차는 혹한지용으로 만들어진 놈들이라니까요. 저는 후드를 열어보고 싶었지만 이 추위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대신 계기판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일 온도계가 있었는데 다른 차들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혹시 예열 시스템이 있는 건가? 한국의 겨울도 춥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을지도 모르죠. 경고등은 여전히 깜빡거렸지만 엔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천천히요. 그런데 15분쯤 지나자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헤드라이트를 켜도 1m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완전히 막혔네. 저는 할 수 없이 차를 세우고 눈보라가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안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너무 아파. 의사 선생님이, 안나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했어요. 숨소리도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안나야, 언니가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정말. 정말 와? 응. 정말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절반도 오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때 저는 핸들에 머리를 대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직은 멈추지 마. 제발, 마치 제 간절함이 전해진 것처럼 엔진은 여전히 따뜻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15분 후, 눈보라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시동을 걸고 다시 출발했어요. 이상하게도 이때부터는 버스가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타이어 펑크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너 정말 버텨주는구나. 저는 처음으로 이 한국 버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흐릿하게나마 불빛이 보였을 때 저는 정말 울고 싶었어요. 다 왔다. 안나야. 언니가 다 왔어.
하지만 병원 앞에 도착해서 본 광경에 다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정문에 큰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정전으로 인한 응급실 폐쇄, 분만실 이용 불가. 뭐라고? 저는 급히 병원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비상등만 켜져 있어서 어둑했어요. 몇 명의 환자들이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안나, 안나, 언니. 안나의 약한 목소리가 구석에서 들려왔습니다. 동생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안나야,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언니, 너무 추워. 그리고 정말 아파. 안나의 손을 잡아보니 얼음처럼 차갔습니다. 입술도 파래져 있었고요.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정전이 되면서 난방도 안 되고 있어요. 분만실도 쓸 수 없고.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제 동생이 지금 출산하려고 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다른 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날씨에는 다른 병원은 더 멀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갈 수가 없었어요. 안나는 이미 진통이 심해져 있었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할머니 환자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밖에 버스 있잖아요. 그 안이 따뜻하던데. 버스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타고 온 한국 버스 말이에요. 버스가 병원 앞에 서 있었는데 엔진을 끄지 않아서 안이 따뜻할 거였습니다. 맞아. 버스 안이 따뜻해. 간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마 난방이 되는 공간이 필요하긴 해요. 여기서는 정말 위험해요. 의사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분만실을 못 쓰니까 임시로라도 따뜻한 곳이 필요합니다. 버스 안에서라도 해야겠어요. 버스 안에서요? 네, 공간도 충분하고 조명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저는 안나를 부축해서 버스로 향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도 따라왔어요. 버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엔진 열 때문에 차 안이 훨씬 따뜻했거든요. 와, 정말 따뜻하네요. 안나를 버스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준비물들을 가져왔어요. 의사가 차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넓네요.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버스 안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버스로 매일 수백 명이 다녔다던데요. 안전할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버스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안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무서워. 안 무서워. 언니가 여기 있잖아. 그리고 이 버스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엔진 소리가 차 안에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나의 진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아, 아파. 언니, 안나야. 힘내. 언니가 여기 있어. 저는 안나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손에서 식은땀이 흘러나왔어요.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힘주세요. 아기 머리가 보여요. 버스 안은 엔진 소리와 안나의 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차 안만큼은 따뜻했어요. 으아, 안나가 온 힘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더요. 간호사가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엔진 소리가 조금 거칠어졌습니다.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안정되었어요. 괜찮을까?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지금은 안나에게 집중해야 했습니다. 언니, 정말 무서워. 안 무서워. 우리 아기가 곧 나올 거야. 10분이 더 지났을까요? 의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나왔어요. 머리가 나왔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로 아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힘주세요. 안나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으아. 그리고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엔진 소리 위로 겹쳐지는 그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울었어. 건강한 여자 아기예요.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나도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언니, 우리 애기가, 그래. 안나야, 정말 예쁘다. 간호사가 아기를 깨끗하게 닦아서 안나 품에 안겨줬습니다. 정말 건강해 보여요. 울음소리도 힘차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 낡은 한국 버스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순간을요. 다른 환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버스 내벽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엔진은 여전히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나가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 아이 이름 하나라고 지을래요. 하나? 한국처럼요. 이 버스가 우리를 살려준 것처럼 한국이라는 나라도 우리를 도와준 거잖아요.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정말 펑펑 울었어요. 아기 하나는 안나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들이 너무 예뻤어요. 하나야, 안녕. 저는 조카의 작은 손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따뜻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순산이었어요. 아기도 엄마도 모두 건강하고 이 버스 덕분이에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버스 안은 평화로웠어요. 새로운 생명의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아기 하나를 위한 첫 번째 자장가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하나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통통한 볼살에 항상 방글방글 웃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버스는 이제 우리 마을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생명의 버스라고 부르자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차 옆면에는 한글로 희망이라고 쓰여 있어요. 유리 아저씨가 직접 써준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그 버스로 아이들을 통학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파란 버스가 마을을 누비죠. 올레나 아줌마, 오늘도 희망 버스 타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버스에 올라탑니다. 예전에는 독일 버스만 고집했는데 이제는 이 버스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안나도 하나를 안고 가끔 함께 탑니다. 언니, 하나가 이 버스를 정말 좋아해요. 엔진 소리만 들어도 웃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는 이 버스 소리를 들으면 까르르 웃었어요. 마치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저는 한국과의 교류도 직접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한국 차량을 들여오고 기술 교류도 늘렸어요. 올레나, 정말 많이 변했네요. 유리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계에도 마음을 담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버스는 여전히 매일 굴러다니고 있어요. 라디에이터는 아직도 조금 새고 와이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어제는 하나를 데리고 버스 정비를 구경했습니다. 하나야, 저게 너를 태어나게 해준 버스야. 하나가 작은 손으로 버스를 만지더니 깔깔 웃었어요. 아빠빠, 하나의 첫말이었습니다. 버스를 가리키며 한 첫말이요.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안나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언니가 와줘서 나도 무서웠어.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 그런데 왜 안 포기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 때문이었어. 그리고 그 버스가 포기하지 않았거든. 창밖으로 그 파란 버스가 보였습니다. 저녁 노을을 받아 더욱 따뜻해 보였어요. 언니, 이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해요? 안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생각하는 나라야. 기계를 만들 때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 며칠 전에는 한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 버스를 기증한 NGO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그 버스가 생명을 구했다니.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지금 하나는 제 무릎에서 잠들어 있어요. 창밖으로는 그 파란 버스가 보이고요. 오늘도 아이들을 태우고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또 아이들을 태울 거예요. 저는 이제 압니다. 좋은 기술이란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을 담았느냐의 문제라는 거요. 그날 한 생명을 살린 건 최신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진심이었어요. 하나가 잠결에 미소를 짓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도 이 이야기를 기억할까요? 언젠가는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하나와 안나와 함께요. 그리고 말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버스가 우리 가족을 구해줬어요. 그때까지 이 파란 버스는 계속 우리 마을을 굴러다닐 거예요. 희망을 싣고 말이죠.